자 1번부터 보시면 직선이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자 탄젠트 45도를 기울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전 마이너스 2,2를 지날 때 기울기가 1인데 x는 2, y도 2를 지나니까 사실상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면 y는 a-2 x 더하기 b 플러스 1 되므로 너와 같아지려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일 필요가 있겠죠. 맞나? 마이너스 2,2는 이런 더하기니까 더하기 4여야 되겠습니다. 연하의 실수. 그래서 b도 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이어야 되겠죠. 그럼 두 수의 합은 이제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8번 봅시다. 자, 주어진 직선 y는 mx 더하기 2m 더하기 1이라는 건 그냥 기억해라고 했다. m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더하기 1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그런 직선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한 이쯤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1,5라는 a라는 점 6,3이라는 b라는 점을 연결한 선분 AB와 만나도록 이었습니다. 선분 AB와 만나려면 너를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m을 구하는 것이니까 가장 높을 때, 가장 클 때 이 기울기가 최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는 기울기가 최소겠죠. 자, 최대의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겠고 최소의 기울기는 8분의 2,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서 위로 가면 크고 내려오면 작다입니다. 기울기는 3분의 4와 4분의 1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데 선분이었으므로 양 끝점을 지나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11번. 점 2,1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식을 모두 구하여라. 해석을 하자면 2,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즉 이런 식으로 재었을 때 원점까지 거리가 1이 되는 그런 직선이 하나 또는 맞다. 괜찮니? 어디 아파 보이네 아까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또 수직인 직선이 있으면 그 선분의 길이가 또 1이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2,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제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할 수 있을 거고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0,0에서 뭘로? 표준형으로 변형을 좀 해줘야겠다. 내가 표준형이겠니? 일반형으로 변형을 해야 되겠죠. 일반형으로 이제 사용한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를 재야 되겠네요.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제로란다. 1이 됩니다. 옆으로 곱해서 양변 제곱을 한다고 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이 되며 3m제곱 마이너스 4m은 제로다. 함부로 약분하면 안됩니다. m으로 묶어서 3m 마이너스 4는 제로. 따라서 기울기가 0이거나 또는 기울기가 3분의 4번. 따라서 기울기가 0인 경우 첫 번째 직선 y는 1이라는 직선. 두 번째 기울기가 3분의 4인 경우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통 m의 값은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점이 기준이고 어떤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서 이 직선이 요 점이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 있으니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 결과 하나가 0이고 하나가 값이다. 그러면 오케이 이런 경우일 수 있어. y는 1이 이렇게 있고 맞잖아? 2,1에서
0,0은 y는 1까지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가끔가다 계산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2차항이 소거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2차항이 소거되면 m의 값이 하나만 나오게 될 텐데 m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x는 x1의 형태 이런 직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지? 자, 2,1이 아니라 1,2였다고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0,0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길이가 1인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x는 1이라는 직선도 이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거죠. 너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 세팅한 것처럼 y는 무슨 꼴로 잡아버리면 계산 결과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항상 두 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계산 결과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x는 얼마인, 즉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줘야 돼요. 다음은 13번입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계산해서 그냥 답이 두 개 나왔지만요. 13번 질문하러 가는가 지금 여기 많이 안 좋던데 문자면 좋노. 그래서 14번을 먼저 좀 풀게요. 친구가 13번 물어봤는데 없으면 곤란하잖아. 14번. 좌측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고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2등분을 한대요. 이러면 너무 잘못 그렸네. 정확하게 그림보다는 대충 그렸습니다.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 직선은 모두 대각선의 교점인 너를 지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거나 수직이거나 평행하면 싹 다 반인데 적당히 지나도 다 반이에요. 얘랑 얘가 합동이기 때문에. 너도 그러려면 너의 대각선의 교점, 너의 대각선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면 둘 다 2등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고 요즘의 좌표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4,-4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0,2와 2,4의 중점을 찾으면 되니까 1,3이 되는 것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5분의 7. 따라서 y는 5분의 7에 x가 1 뺄 때 3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일반 영어 쓰는데 5배에서 옆으로 넘겨주면 7y 더하기 8은 0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식의 모양이 되겠죠. 앞에 A랑 B의 합은 2가 된다. 어쩔 수 없으니 일단 한번 지우고 천천히 풀어도 볼게요. 우리 친구. 자, 13번. A는 2,-1이고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이런 형태였을 때 저번에도 봤었던 유형이긴 하다 맞지? 점 P를 있는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이제 또 자체 방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점이 예를 들어 P라고 했으면 P라는 점은 A, B라고 두자. 그럼 첫 번째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3은 제로일 것이다. AP를 연결하여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자체는 요 점인데 이걸 X라고 하고 X, Y라고 둡시다. 자, 노란색 입장에서 X, Y라는 점은 너와 너를 두 점을 2대1로 내분한 점이에요. 따라서 3분의 2A 더하기 2 3분의 2B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처음에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었던 너 1차식이랑 너에 관한 식을 잘 정리해서
이 식을 xy에 관한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xy로 관한 것으로 바꾸려면 a를 x에 대해 정리해야 되니 2a 더하기 2는 3x, 즉 a는 3x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다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y가 2b 마이너스 1이니 b는 3y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것이다. 너와 너를 여기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배 하면 3x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4배 하니까 2배에 3y 더하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은 0. 3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은 0인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라고 우리가 식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저번에 설명했던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적용시켜 보자면 P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똑같이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을 한다. 이거는 평행선이 되겠죠. 평행선이 될 테니 너의 방정식을 2x 더하기 4y 더하기 k라고 하자. 쌤 x 더하기 2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그냥 밑에 거랑 똑같이 앞에 거 맞춰봤습니다. 그럼 지나는 점을 하나 정도는 구해야 되는데 임의의 점을 잡아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분수는 좀 쓰기 싫은데. 뭐하지? 자, 불가능한가? 짝 쓰고 얘는 홀 쓰니까 불가능하겠죠? 아무거나 씁시다. 2분의 3,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4분의 3도 좋고 1,4분의 5도 좋고 4분의 1인가? 하여튼 적당한 거 아무거나 쓰세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이제 직접 구하는 거죠. 3분의 5, 3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너를 네가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주면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k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 나왔는데 2로 나왔으면 우리가 구했던 식이랑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행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자취 방식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a, b가 저 직선위를 지난다. 그럼 이 a, b에 관한 식을 어떻게 x, y에 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a, b는 너를 지나고 x, y는 너와 너를 2대1로 내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a를 x에 대해 b도 y에 대해 표현을 해준 다음 너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y에 관한 자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아? 좀 나도 들릴 수 있겠어? 토하고 싶은데 토가 일단 뭐 파이팅 해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면 중간에 조퇴를 하시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은 특화노 번호야 몸이 안 좋아 좀 얘기해. 자 여러분 주어진 문제는 0,6과 3,0 반대로 찍어버렸네. 이런 아니 잠깐만 그것도 심지어 잘못 찍었잖아. 이런 얘가 3이고 얘가 6이죠. 0,6을 지나고 얘가 3입니다 3,0을 지나는 이런 뭐가 있어? 삼각형 OAB의 넓이가 있다. 3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누가 얘기냐? 네가 얘기냐? 자, 3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BPO의 넓이는 3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P가 어딘가 있는데 BPO의 넓이는 누가 S예요? 삼각형 OAB가 S입니다. 전체 넓이가 S인데 BPO라는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서 BPO라는 넓이는 전체의 3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전체의 3칸이라고 봤을 때 너를 한 칸으로 보겠다. 저 P라는 점은 2대1로 내분한 점이구나. 사실 뭐 2대1로 내분하면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막 가볍게 2,1이라고 내분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OA 위에 점이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려버렸다.
OA 위에 저 위에 있으면 곤란한데. 자 일단 한번 찍어보자고. OA 위의 점 Q에 대해서 삼각형 BQO의 넓이가 4분의 1을 쓰이다. BQO BOQ의 넓이 상관없네. BQO의 넓이가 4분의 1을 쓰라고 했으니까 너를 4등분하는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얘가 Q인 것 같네요. BQO라는 요 파란색 B급 지금 부분의 넓이는 전체 S의 4분의 1만큼이니까 1대4가 되겠죠. 지금 1대2랑 1대4라고 써놓은 이 B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1입니다. 1과 1의 길이는 다릅니다. 이제 두 직선 OP와 BQ의 교점이 잡혔는데 뭐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4분의 1이라면 0,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너를 구한 다음에 몇 대 몇이다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이거 구해놨으니까 주황색 직선 y는 x와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제가 계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3x는 2분의 3이니까 x는 어머나 1이네. yx 위점이니까 1,1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교점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건우야 오늘 영상 녹화하고 찍어주실래? 건우 아니야? 일단 한번 문의한 좀 얘기하세요. 자 20번 의미실수 K에 대해서 두 직선이 교점을 P라고 할 때 점 P의 자체의 길이는 P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단순히 계산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잘 보세요. K의 값에 상관없이 K의 값에 상관없이 Y가 0이면 X가 3일 때 즉 3,0을 반드시 지납니다. K의 값에 상관없이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0도 반드시 지나야 해요. K의 값에 뭐하게 상관없이. 네가 3이고 네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너무 크게 그렸어. 자 큰일 나버렸나? 자 여러분 얘는 3,0 지났는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K분의 1이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3,0 지났는데 Y는 KX니까 기울기 K K죠? 둘이 뭐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곳에 마이너스 3,0을 지나야지. 적당한 곳에 파란색 직선을 그리면 노란색 직선은 너와 수직하게 그려져야 한다 이런 거. 자 내가 아무렇게나 노란색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파란색 직선은 여기서 이렇게 수직하게 그려야 한다. 자 그렇다면 AB라고 하나 이걸? 자 하여튼 이 항상 고정된 두 개의 점을 지난 어떤 선분을 기준으로 항상 너와 너는 90도를 만들어야겠네요. 일반적인 다른 어떤 점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 꺼서 90도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항상 이것이 성립하려면 이런 점들은 어디 위의 점이다? 요거 중3 때 배우죠. 어떤 지름에서 만들어진 반원의 호는 항상 90도죠. 항상 90도가 이루어지면 너는 뭐야? 원입니다. 원. 어머나? 어머머 뭐야 이거 밑에 그려졌어. 자 살다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한걸요? 그냥 개판입니다. 어쨌든 원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x, y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근데 제가 원인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지. 너를 A, 너를 B라고 했을 때 너를 P라는 점이라고 하면 너 제곱합은 너의 제곱과 같다. 정리하면 그냥 알아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원이란 걸 알았으면 문제에서 자치의 길이 물어봤죠. 이만큼의 자치의 길이는 반지름이 3이번에 둘레이므로 6파이가 됐어. 그래서 뭐 원의 방정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서 직선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 한번 수업을 하긴 했지만 아직
까지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굳이 쓰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원의 중심이 0,0이네 반지름 3이네. 아주 간단하게 너가 이렇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실제 이게 원인지 못 알아봤어. 만약에 90도라는 성질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못 알아봤어. P라는 걸 x, y라 두고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너를 계산하면 요거가 정리되게 될 겁니다. 또 P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 정리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두고 많이 됐고요. 자, 그다음 24번. 좌표평면에 마름모가 있는데 두 점 A와 C는 저렇게 주어져 있고 BD를 지나는 직선이 마름모랬어요, 여러분. 마름모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 저번에도 한번 중학교 2학년 문제는 어떻게 쓰였냐, 중학교 2학년 때 마름모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마름모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평행사변형인데 이렇다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런 사각형이다. 그렇지. 실전에서는 대각선이 뭐야 이거? 대각선이 서로 뭐해? 수직 이등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이 직선의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너와 너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중점은 3,2네요. 이거는 뭐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4분의 마이너스 2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너랑 수직하다 기울기는 2다. 기울기가 인데 3,2를 지나야 하니 y는 2x-4가 되겠군요. 따로 또 질문한 게 없으셨다면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뭐 좋아요. 오늘 방정식 어제 이제 두 번의 위치 관계까지 설명하고 공통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루기 전에 끝이 났는데 잠깐 시발 좀 쓰고 지워도 되죠. 자 봅시다. 자 어제 원의 외접까지 설명을 했었고 외접 내접 이런 위치관계 교육과제에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접 내접에 대한 내용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고 또 원이 특히 두 원이 교점을 가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첫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 원을 C2라고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둬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원의 교점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형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치? 두 원의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저희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도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방정식으로 두 개 다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교점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을 수 있는데 2차 연립 방식을 푸는 과정에서 2차의 개수가 서로 지금 2차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 1, y제곱의 개수 1로 같단 말이야. 그럼 너에서 너를 빼면 즉 c1 빼기 c2는 제로다 라는 식을 계산해보면 a-a-x b-b-y c-c-는 제로 라는 식이 나올 거고 너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나머지에 대입하면 교점이 나오겠죠. 교점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물론 실제로는 다 숫자이겠지만 y가 3분의 2x 더하기 5다 이렇게 정되었다 쳤을 때 대입해서 그 정리하는 거 귀찮은 일이고 정리했을 때 교점이 되게 정수 두 개로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원의 중심
원에 존재하는 모든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깔끔하게 주어지면서 교점마저 깔끔한 좌표로 주어진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두 개의 교점을 구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너와 너를 가지고 직접 구하지 않고도 몇몇 특정 도형들을 구해보자. 특히 대표적인 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너라는 점과 너라는 점을 모두 지나야 되므로 여기 위에도 성립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좌표를 지나야 되는 직선이다. 여기네요. 임마 이거 뭐야? C1의 좌표기도 하고 C2의 좌표기도 하잖아. 둘이 빼면 0이었으니까. 그리고 네가 뭐야?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다? 이 직선은 너와 너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뭐다?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게 되겠죠. 근데 좀 길다 이거야. 그래서 얘 좀 성질을 알아보니까 이쪽 원 입장에서 너는 현이고 이쪽 원 입장에서 너는 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통으로 존재하는 현,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너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자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실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좀 더 일이 많습니다만 얘를 x1, y1으로 두고 너는 x2, y2라고 두고 여기에 대입한 거 여기에 대입한 거 둘 다 성립하는데 둘이 빼서 x1 빼기 x2, y1 빼기 y2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을 만들면 그게 기울기잖아. 그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뭐 너무 완벽하게 증명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두 원의 교점을 빼서 만들어낸 이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 L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통현은 어떻게 두 좌표를 빼서 이 방정식이 바로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두 원을 모두 만족하면서 즉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하는 김에 그 바로 뒤에 내용까지 살펴볼 건데 한쪽 원의 K배래요. 저는 책이랑 똑같이 써볼게요. 이번에는 C1에다가 K배의 C2를 더해서 0이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 보자. 자, 어떻게 되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번에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2차항과 맞나? X제곱이라는 2차항과 Y제곱이라는 2차항이 계속 모두 같고 같으면 어쨌든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같고 XY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1차식들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원이 되려면 뭐 정리했을 때 기울기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양수여야 되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잘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K 더하기 1이고 Y제곱의 개수도 K 더하기 1로 같습니다. 즉 내가 이걸 정리해서 양변을 K 더하기 1로 나누면 하나의 괜찮은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즉 너는 원의 방정식이야. 식의 모양 자체가 식의 모양이 원의 방정식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너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어떤 원의 방정식이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앞에 있는 관계식 2차식과 이 뒤에 있는 관계식 2차식이 동시에 0이 된다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겠죠. 근데 너도 0이고 너도 0인 걸 뭐라 불러? 너와 너의 교점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이며 그래프 입장에서는 원의 교점이 되겠죠. 따라서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K의 역할은 뭐냐? K 값이 바뀌면은 앞에 X제곱과 Y제곱의 값이 바뀌게 될 테니까 식의 모양이 바뀌게 되겠지.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지.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건 생각으로 다양합니다. 이런 딱 너를 지름을 하는 원도 있을 수 있겠고 애초에 너와 너 자신도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의 값에 따라 바뀌게 된다. 보통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점을 하나 가르쳐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점을 하나 가르쳐준다고. 또 다른 점을 가르쳐 주었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xy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xy에 대입을 해서 k를 찾자. 이게 아이디어예요. 선생님, 직선대처럼 교점 실제로 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또는 지나는 점을 하나 더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안 돼요. 많이 힘듭니다. 교점 구하는 것부터가 일단 일이고 구하고 나서 세 개의 점을 되게 깔끔한 숫자로 주어지면 또 모르겠지만 세 개가 깔끔하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외심 또 구하고 다시 또 반지름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과는 다르게 원은 요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활용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둘이 빼면은 공통현.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공통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원에서 한쪽은 k배 해서 더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다. 다만 조건이 딱 하나 달려 있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둘이 빼는 거잖아요. 그게 얘였잖아. 얘는 원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기는 해야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것은 공통현의 방정식이지 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73쪽에 다시 공통현에 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느냐를 살펴볼 건데 공통현에 관련된 유형은 말 그대로 136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직선이 어떻다 373쪽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공통현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네 그래서 계수 모르는 거 구해봐라 라는 유형과 뭐를? 길이가 얼마냐 역시 거리를 재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이 만들어지면 그 두 원의 교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어떻게 잴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고.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치한식으로 학교 갔으니까 신나겠네요. 좋지 않을까? 자,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빼냐? 아무렇게나 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은 9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a제곱은 4입니다. 뺄까? 위에서 밑에 뺄까? 아무거나 빼세요. 아무거나. 아이고 야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y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 줄이야. 넣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공통형 직선의 방정식이 되었고 얘가 뭐 지난데? 0,1을 지났는데 0,1을 지났는데 따라서 0,2 넣어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가 5가 되도록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5는 제로고 가능한 a는 마이너스 5거나 1이어야 되나요? 없는디? 뭐시오? 자, 제가 무언가를 잘못 썼나 봅니다.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는 4 맞는디? a제곱 맞는데 2ay고 1에서 a제곱 뺐고 그건 5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더하기 1이 있었구만. 이거 못 봤네. 자, 마이너스 a제곱 죄송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은 5였습니다. 이거를 이항하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0이니까 번호가 괜찮니? 칠판을 보기 힘든 수준 아니야.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문제가 원이 두 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공통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통현은 뭐야? 0,1을 지나게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겠죠. 자, 137쪽 공통현의 길이를 재는 방법. 여러분 137번을 하기 전에 그냥 현의 길이 재는 법 자체가 원래 이게 다예요. 현의 길이를 어떻게 재느냐? 중학생 때도 재봤습니다. 4되고 잰다. 그건 아니고 원의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까지의 길이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있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이 이루는 거리를 알 수 있다면 너는 뭐에 의해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 등분할 거니까 내가 이거 알아. 나 이것도 구할 수 있어. 이거 체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공통현이라고 해봤자 걔도 하나의 직선이야. 우리가 다만 두 개의 원이 교점을 공유했던 것 뿐이지
이 직선은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나의 현이니까 수선 내리시고 반지름 이용해서 길이 찾아도 되고 내 입장에서도 반지름이 있고 수선 내리시고 현의 길이를 찾아도 되고 야 너 두 원 중에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하면 됩니다. 일단 풀어보죠. 137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원이랑 일단 공통편을 구해야 되니까 두 식을 빼자고요. 둘이 빼면은 4x 더하기 4y 더하기 4가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제로가 공통편이에요. 편입니다. 그냥 공통편, 그 현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저는 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위에 거 아니면 위에 게 좀 더 예쁘긴 한데 마이너스보다 저는 그냥 1 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6에다가 2를 더하면 8이어야 되는군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1,1은 원의 중심이 있었고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제로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으며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인 걸 확인한 상황. 우리가 해야 될 건 역시나 원의 중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접할 때도 그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하는 공통편일 때도 그걸로 풀고 죄다 그거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잴 수가 없어요. 교점은 빵이고 여기 뭐 계속 바뀌니까 이제 원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거리는 잴 수가 있죠. 자 따라서 1,1부터 2까지 거리를 재면 루트 2분의 1 대입하시면 절대값 3. 숫자 너무 별로답니다. 루트 2분의 3이고요. 이걸 계산해 줘야겠네. 8 빼기 4분의 9니까 4분의 23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를 붙이면 얘는 2분의 루트 23인가요? 이거를 2배 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현의 길이었으니 루트 2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배 하는 거 까먹지 말고 틀려버렸는데 뭐시오? 아니요 이거 뭐이죠? 계산을 잘못했는가? 아하 2분의 9구만. 자 죄송 계산을 잘못했네요. 루트 2분의 3을 제곱해야 되니까 2분의 9죠. 2분의 7이 되어야 됐고 루트 붙이면 루트 2분의 루트 7입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7인데 몇 배? 2배 해야 되겠죠. 따라서 현의 길이는 2배 루트 2분의 루트 7이면 이게 약분된다. 루트 2로 따라서 루트 14. 제곱 계산을 잘못해서 답이 좀 이상하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138번 내용입니다. 여기만 좀 치울게요. 자, 138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두 원의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방법이 없죠. 한쪽 원에 K배에서 바로 더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선생님 근데 어디에 K를 하는 게 편한가요? 당연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계산하는데 큰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해도 돼요. 하지만 왼쪽에다 K배하면 KA가 생겨야 되잖아 결국. 그래서 그런 건 계산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분리하기 편하게 너도 그냥 숫자 하나, 너도 그냥 여기 숫자 넣고 나면 너도 뭐 X, 뭐 K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무데나 붙여도 된다.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K를 위정계수가 없는 원의 방정식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는 A와 K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가 뭘 지나? 3,0과 0,1을 지나. 오케이. 하나씩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0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A 더하기 K 9 더하기 0 마이너스 3, 4, 12 더하기 4 은 0 3 더하기 A 더하기 K가 일단 0네요. 일단 첫 번째 관계식. 자, 두 번째 0,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a 더하기 k 1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3k가 제로네요. 수식이 연립하면 되겠는데 연립해주면 k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니네요. k가 1이 되네요. k가 1이 되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고 원해? 원의 방정식을 봐야 돼. 그럼 다시 넣으러 가지.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한번 써야 되겠나? 마이너스 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다.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는 제로. 양변은 아무래도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1로 쓰는 게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줍니다. 표준형이 아닌디 상관없어. 일반형으로 써도 만나 동류나 딴딴딴. 자, 그래서 어제 좀 진도를 나가다 말았었는데 뭐야? 원의 위치 관계 중에서 외접, 내접에 관한 거 어떤 성질인지 알아봤고, 두 원이 교점을 가질 때는 뭐야? 두 원의 교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연을 구해서 편의 길이를 잰다든지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바로 뒤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원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원과 직선이에요. 지금 교과서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두 원의 위치 관계, 물론 걔도 중요하지만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특히나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다.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저번에 맞지?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고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해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었고 판별식 입장에서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들을 D라고 했다면 반지름 R이랑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작다, D가 R이다, D가 R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그중 가장 관심 있는 건 접선일 겁니다. 접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으로 주기도 좋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기도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다 원의 접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또 접이라 그러겠죠. 접점이 있다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또 원 밖에서 그으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 등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건데 보면은 원이 기본형으로 주어져 있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고 뭐 기본형이 원이 있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려보자. 그럼 기울기 m인 직선을 y는 mx 뭐 더하기 뭐 n이라고 잠깐 둔다면 너를 대입해서 판별식을 정리하는 것으로도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원의 중심인 0,0에서 맞나? mx-y 더하기 n은 제로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r과 같아야 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아무래도 판별식보다는 D는 거리를 구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계산이 아무래도 더 쉽거든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0 넣으면 절대값 n입니다. 이것이 r이에요. 따라서 n 입장에서는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뭐여야 돼?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개예요? 그지? 그렇지. 원점 0,0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길게 m인 직선 이렇게 여기 두 개 생기잖아. 따라서 y는 기울기가 m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로 주어지게 됩니다. 왜 외웠었어요, 쌤 이걸? 외우면 좋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겁니다. 이게 그냥 핵심 아이디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즉 원의 중심이 A, B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뀌면 공식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며 기호 0,0 지날 때 이렇게 생겼다며 그럼 이 말이 그대로 똑같이 평행이동한다는 거 아니야? 이건 뒤에 있는 동행이동을 배워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원의 중심이 0,0인데 a, b를 옮겨갔잖아? 직선도 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공식을 기억하자면 n배의 x-a 평행이동했으니까 r 루트 m 더하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 d 넣어야 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의 중심이 a, b인데요. 접한다면서 기울기가 m이 직선이라. 그래서 무엇이야?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의 거리가 뭐라? 반지름의 같다. 이게 그냥 제일 쉬워. 어차피 계산하면 나온 거고 외울 필요까지는 굳이 없겠습니다. 추천드리지 않겠어요. 저런 거 외울 시간에 아이디어를 기억해. 아이디어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본질 맞나요? 자, 그래서 139번을 보면 물론 외우면 편하죠. x제곱 더하기 y면 3에 접하고 y는 2x의 평행이니까 그냥 기울기가 2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원의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3, 루트 3일 때 기울기가 2x인 2인 이런 직선의 방식은 뭐가 있느냐 구해보란 얘기고 공식 쓸 수 있으면요 당연히 좋지. 하지만 제가 왜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을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안 외웠으면 좋겠는데 3일 뒤에는 모르잖아. 일주일 뒤에는 아닌 거 아니야. 한 달 뒤에 다시 원의 방정식 보면 접선의 방식 공식이 기억이 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원의 방정식의 접선을 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꾸준히 복습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신을 그렇게 쳤다 치면 모의고사 이제 까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알면 공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내신 시험 칠 때 알아두면 빠르니까 좋겠죠. 다만 그때는 뭐 한 2, 3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거 외우고 시험 칠 때 만약 구해야 될 게 있으면 계산 한번 하는 대신 공식 써서 빠르게 쓰면 당연히 좋죠.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오래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하시는 때는 그런 걸 외우는 데 집중하시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이해하는 거죠. 공식을 뭘 이해 공식을 어떻게 이해해? 그냥 써져 있는 거 보고 외우면 되지. 왜 나왔는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y는 2x 더하기 뭐 k라는 직선이라 하고 그만이잖아. 2x y 더하기 k는 제로라는 직선이 너랑 너다가 이제 k 값 구해보자. 어떻게? 0,0에서 너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이다. 따라서 루트 5분의 0년 대입하면 절대값 k는 루트 3입니다. 절대값 k는 루트 15이므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일 것이고, 즉 답을 쓰실 때는 두 개를 그냥 따로 쓰시는 게 더 보통 좋은 것 같아요. 괜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쓰는 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뭐였다?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시 왜 이렇게 못 쓰지? 야하, 접선의 방식이었어. 거리가 괜찮니? 어이구, 자 맞아. 괜찮아 보누야? 안 괜찮으면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뭐 너가 판단할 일이니까 화이팅. 자,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공식이 3개나 적혀 있어요. 와, 이걸 외운다고? 와, 이 방법을 기억하면 1, 2, 3, 1, 2 기억. 리마크 해보면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필요 없습니다. 기하 안 할 거잖아요. 기하하게 되면 꽤 중요하거든요. 기하라는 첫 번째 단은 2차 곡선으로서 원 말고도 포물선, 쌍곡선, 타원 다 다루게 되는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마크를 기억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 원하고 끝이다. 2차 곡선도 볼 일 없어. 한동안은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기억한다 이런 건 아무 쓸데도 없고
입으로 소리 내어 3번 이상 읽어보면 3번 만에 기억하면 천재 아닙니까? 자 이제 첫 번째 공식 정도는 저도 외우기를 추천드립니다. 쉽고 좋거든요. 접점이 x1, y1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x1, x, y1, y는 rg입니다. 가까워.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저러하다. 왜 그런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런 공식들은 왜 나왔을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개 심플합니다. 자, 0,0이었고요. 어머머머머. 입에 어떤 점 x1, y1이 있었다는 거잖아. 얘가 이제 원리의 접점, 원리의 점이었다는 거잖아. 우린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은 기껏해야 직선입니다. 직선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되죠. 지나는 점은 안 해. 너 지날 거니까. 지나는 점 해결. 기울기만 해결하면 돼.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야.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이랑 수직한다고 배워요. 그럼 이마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너랑 너 사이의 기울기니까 x1분의 y1 아니냐. 그럼 너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기울기겠네. 자, 그래서 기울기도 알았고 지나는 점도 알았으니 이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공식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지나는 점 알았고 기울기 한 2번 정도 계산하면 되잖아. 중심과 너 사이의 기울기 체크하고 수직인 거 구해주고 이게 다예요. 양변에 y1을 하나씩 곱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건데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너 원위의 점 아니야?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따라서 네가 r제곱. 그래서 x1, x를 옆으로 넘긴 게 x1, x, y1, y는 r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형인 경우에만큼은 조금 이제 알아두면 다른 증명을 하거나 다른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x, x, y, y는 r 제곱이잖아. 여기다가 1 넣으시면 답이잖아. 하나씩 대입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x1 한번, y1 한번 대입했다. 어디 잘못 먹고 체한 거 아니야? 안쓰럽네. 왜 안타까운 친구지?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크게 아픈 거 같은데 너 진짜 괜찮냐? 뭐 일단 본인의 판단. 어차피 다행히 녹화도 하고 있고 너 빠지면 녹화 어차피 하면 그만이니까. 코로나는 저도 문제 없으니까 코로나 걸리셔도 돼요. 저도 걸리고 싶습니다. 공식점 발언은 아니고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려본 적이 없어. 걸려보신 거야? 우리 다 있네. 뭐야? 너 안 걸려봤어? 인천한 친구야. 너도 안 걸려봤어? 가까운 친구들이 학교 못 배워봤어 이걸로? 이 인싸면 생각해봤는데 인싸가 아니라서 안 걸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돌아다녀야 되나요? 방학에 걸렸어? 학원 같은 데서 걸린 건가? 어디 휴가 갔다 와서 걸리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갔다 오니까 걸렸어. 아프니까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재수없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군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애들 때 휴가 갔다 와서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 4kg 다이어트도 돼? 왜? 많이 아파. 너 많이 아팠구나. 아픈 건 저도 별로입니다. 딱 그런 느낌. 다이어트가 돼? 한다고 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암에 걸리면 살이 쭉쭉쭉 빠집니다. 암세포씨는 우리가 잘 때도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정상세포 에너지를 다 뺏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제 급격하게 살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으면 의심할 부분 중 하나라고 저도 들었는데 사실 암이 초반에는 이제 전이가 막 엄청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팍 체중이 감량하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체중이 내가 별다른 운동 안 했는데도 줄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잖아. 늘 평소처럼 먹었는데 체중이 줄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몸 안에. 거지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암일 확률이 높다 이거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케바케가 좀 심하더라고. 하루 이틀 아프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5일 동안 놀다 오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은 보통 많이 아파. 너희들도 많이 아팠니? 이 정도는 아니었어? 넌 안 아팠어? 약간 행복했구나. 한 일주일 가까이 집에서 누워있어 편하게 수업 받고 편하게. 저는 그게 좀 더 불편해 보이던데.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냈군요. 네, 저는 저희 반 애가 완전 코로나 초반에 걸려가지고 저희 학교 전체 검사하고 저 2주 동안 걸렸어요. 2주 동안? 이야, 너 학교가 어디였지? 오성이요. 오성. 아름다웠네. 아름다운 일처리. 요새는 이제 3일 쉰다 그러던가. 일주일 쉬나 아직도? 살짝 부럽네. 여자애들이 좀 아픈 애들이 많더라고. 링겔 맞으러 갔다 온 애가 3명이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뭐 열에 계속 올리고 한 3, 4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한 이틀째 도저히 안 돼서 병원 가서 링겔 맞고 누워있고. 아무튼 안 걸리면 더 좋겠지만 걸려도 뭐 감기 같은 거니까 너무 뭐 슬퍼하지 마세요. 백신도 다 맞으셨을 테고 이제 와서 뭐 저 백신 생일 안 돼요. 어? 생일 안 돼서 백신 못 맞아. 아직 어려서 백신을 못 맞아. 이런 일이 있다니. 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린이라고 해서 백신을 안 맞춘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어쨌든 뭐 여러분 다들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걸려도 됩니다.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공식적인 발언 안 한다. 자, 제가 걸려서 쉬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정리해보자 이건데, 공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밑에다 쓸게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의 중심이 항상 원점일 리는 없으니까 너의 공식을 바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좀 깁니다. x1 빼기 a, x 빼기 a,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이야. 잠시만요. 네. 예. 잠시 조심하세요. 네. 해도 되나? (61701) 4는 뭐였는데? 61701.4랑 점. 61701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괜찮겠죠? 넌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운이 좋았는데 밟아서 위험할 것 같고. 자, 뭐 그냥 한 번씩 있는 이벤트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필이면 제 방에 저런 게 달려 있어가지고 가끔씩 겪게 됩니다. 예전반 전기 차단 기능. 자, 그래서 이원의 방정식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원의 중심이 a, b였다. 위의 점 x1, y1에서는 외우려고 하시면 얘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2번 쓰고 한 번 이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도 x-a, x-a를 2번 쓰고 하나에는 원 넣고 그럼 얘는 숫자 되고 얘도 숫자 돼요. 숫자 x 더하기 숫자 y니까 1차 방정식 정도가 되겠죠. 직선이 됩니다. 증명을 굳이 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편하냐면 평행이동 배우고 나서 증명하는 게 좀 더 깔끔한데, 얘를 절로 옮겼다가 저기서 원위의 접선에서 접선 구한 다음에 다시 옮겨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는가, 여기서 공식을 적용하기 힘드니까 원의 중심 원점으로 가서 즉 전부 다 절로 옮겼다가 거기서 구해놓고 다시 옮겨오면 돼요. 그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증명 같은 건 하지 말고 중요하지도 않다. 공식도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외워둬서 나쁠 건 없는데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보자. a, b라는 원의 중심에서 x1, y1까지 어떻게 돼? 접선 구하고 싶다며 그럼 여기서 이거 연결하면 또 수직할 거 아니야. 지나는 점은 알겠다고요. 그럼 기울기는요, x1 빼기 a분의 y1 빼기 b인데 너랑 수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1 빼기 b, x1 빼기 a이지 않겠어요?
너를 기울기로 갖고 지나는 점이 너인 직선 맥시캠 구하면 됩니다. 실제로 숫자로 주어질 테니까 수였으면 수 맞지? 숫자로 주어지니까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이용해서 직선 구하면 끝이야. 굳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다. 뭐 취향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굳이 뭐 공식을 꼭 외워서 사용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공식 써서 140번 풀기. 자, 좀 그렇겠죠. 뭐 공식 외워두면 당장 문제 풀 때야 편하겠지만 다음날 기억나겠죠. 사람인데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 안 나지 않을까? 자, 140번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1 위에 점 마이너스 3,4 아무 때나 그리세요 그냥.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두 점 사이 기울기 얼마요? 마이너스 1분의 3이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이요. 그럼 넌 기울기가 역수 3분의 1이야.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x는 마이너스 4, y는 4를 지나니까 y는 3분의 1 x 더하기 5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이것이 답이다 이거야. 이지하다 그냥 이게 다야 알겠지. 원의 중심과 접점까지 기울기 구해서 수직하는 직선이 접선이어야 하므로 기울기 찾고 지난 점 주어져 있으니 확인하자. 공식을 쓰겠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좀 외우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나는 x에 마이너스 3, y에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대입하면 된다고. 하나씩 마이너스 x 더하기 3배 y 마이너스 1은 10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5는 제로니까 답이죠? 똑같죠? 3배에서 정리해요. 네. 그래서 원위의 접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랑 아까 배웠던 기울기가 m일 때가 있었죠, 맞죠?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 일반적인 상황을 쓸게요. a, b에서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즉 a, b에서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제로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아야 된다. 는 거 이용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인데 이 경우가 또 중요하다. 그냥 어려우니까요. 자, 어려우니까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 원 밖의 점입니다. 원 위의 점만 점이냐?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같이 봅시다. 원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밖에서 그런다고? 뭐 어떻게 하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A, B라는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이 있었을 거예요.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예? 언제 그런 거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이런 거? 원 밖의 점을 책이 잊어서 원 밖의 점을 A, B로 잡으면 어떡하니? 저는 싫습니다. P, Q라고 할까 그냥? P, Q라고 합시다. 중심이 A, B인 게 좀 더 예쁘잖아요. 아니 말고요. 자, P, Q가 원 밖의 점이에요. 원 밖의 점에서 그으면 항상 두 개 그릴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요거의 길이 구해보는 정도로 이제 끝냈던 것 같은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데 뭐 어떻게 구하냐? 참고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죠. 내접하는 원의 성질이기도 하고 원 밖의 접선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길이는 동일해야 한다. 자, 그럼 이걸 접선의 길이는 뭐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됐고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이 방정식을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안다 모르는 거 말이야. 기울기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보자. 다시 A, B도 아는 값이고요. P, Q도 아는 값입니다. 숫자예요. M은 몰라요.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렇다면 M, X-P 더하기 Q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너와 너를 의미하는 직선이 되겠죠.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A, B라는 중심에서 mx, y, MP 더하기 q는 제로라는 이
이 직선의 일반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를 이용해서 너가 r이어야 한다. 는 거 이용해서 계산해서 풀 거야. 계산해서. 계산하면 보면 뭐 이걸 정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am 마이너스 b 마이너스 mp 더하기 q 이지랄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r이랬다 해갖고 풀면은 되겠죠. 자, 다시 r 아는 값입니다. 기울기의 반지름 알면지 알아요. a, b 아는 값, p, q 다 아는 겁니다. 누가 몰라? m을 몰라.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m에 관한 방정식을 만듭니다. m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거고 2차 방정식이 보통은 나올 텐데 풀면은 두 개의 근이 나옵니다. 하나, 둘 이렇게 m1, m2가 각각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좋다 이거야. 무조건 두 개입니다. 무조건 두 개인데 2차 방정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죠. 아 그러니까 중근은 절대 안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두 개가 나오거나 하나가 0이고 하나가 기울기거나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얘처럼 기울기가 네모다. 얘처럼 기울기가 세모다. 아까 그거 기억나니?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인 2,1에서 2,1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점까지의 거리가 1. 이건 뭐냐면 원점까지 거리가 1이랬잖아. 원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접하는 접선이라고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이었으면 이렇게 생긴 것처럼 기울기가 0이고 이랬으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하나가 기울기가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풀다 보면 r제곱 m제곱이랑 a-p의 제곱이랑 같아지다 보니까 뭐가 생겨? 1차 방정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1차 방정식이 해가 만약 파란 네모로 나왔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무조건 접선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 밖에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 있어요. 근데 왜 값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느냐? 하나가 이렇게 x축에 수직하여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라서 너의 직선의 기울기는 네모인데 너는 기울기가 없음. 따라서 너는 p, q랬죠? x는 p라는 직선이 원의 접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하나만 나오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값이 하나 나오면 이거 하나밖에 없네가 아니라 x는 p라는 이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381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좀 많은데요, 선생님 내용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별로입니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진짜 별로예요. 방법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3번은 진짜 별로고요. 판별식을 쓰는 거는 말하자면 이거야. 이 직선이 원에다 대입해서 판별식 쓰는데 너무 식이 복잡해집니다. 막상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의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상황. 너 a,b인데 내가 이 원의 접점을 ts라고 합시다. t,s라는 의미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그때 배웠던 t-a에 x-a에 더하기 s-b에 y-b는 r제곱이라는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럴 수 있잖아.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거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이 너를 지나기도 하고 너를 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ts는 어떤가? t-a의 제곱 더하기 s-b의 제곱은 r제곱이기도 해요. 너를 대입한 식과 너를 연립해서 뭐를 구하는 거야? PQ는 아는 거예요. PQ 그러면 T랑 S라는 모르는 식에 대한 1차 식과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 너를 연립하면 TS의 값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가 여기고 하나는 여기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직접 찾자 이런 건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편합니다. 저는이 아니라 그냥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편해요. 접점이라는 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알겠지. 가끔 예쁘게 나오면 좋은 거고. 친구 좀 풀기 싫은데. 자, 마이트 이거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바뀌면 똥돼요. 자, 넘어가서 그 141번 원바퀴 점에서 접선하는 식을 보자. 원은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길이 2였는데 여기 어떤 0,3이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y는 mx 더하기 3인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별거 없어요. 0,0이라는 점에서 이 접선까지 0,0이라는 점에서 이 접선 표준형, 일반형 mx-y 더하기 3은 제로로 바꿨을 때 반지름 길이가 2여야 한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3이 2여야 한다. 예,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시면 2분의 3이어야 한다. m제곱 더하기 1은 4분의 9여야 한다. m제곱은 4분의 5여야 한다. 그냥 양면 제곱에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m은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두 개네. 그러니까 얘가 뭐야? 기울기가 양수인 2분의 루트 5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x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계산한 기울기를 가지고 하나씩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책에는 그래도 뭐 접점 못 잃어, 뭐 접점 열심히 했는데 접점 갖다 버리세요. 접점을 잡혀서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다. 또 봐봐. x1, y1을 잡았는데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그랬잖아. y1도 구해가지고 대입하겠다는 소리 아니오. y1은 3분의 4고 x1은 3분의 2루트 5다. 그래서 대입한 거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편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의 접선의 길이는 아까 설명했었죠. 중학교 수준입니다. 원밖에 좀 주어져요. 접점 구해서 이 길이를 재자. 바보니? 그냥 원의 중심까지 거리 잰 다음에 반지름 제곱 빼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끝이면 알겠죠. 선생님, 접선의 길이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너의 좌표가 필요하다. 쌤이 설명한 방법 말고 접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풀면, 그러니까 바보냐고. 원의 중심이니까 어디 재고 반지름 길이 제곱해서 빼시면은 이거 나옵니다. 알겠죠? 바보다. 이거 누가 그 접점을 구하고 앉았습니까? 별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중학생 때 풀 수 있는 유형을 힘들게 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지. P라는 점은 마이너스 3,2로서 밖에 있는 거고요. 원은 이 정도는 바로 변형해도 되겠나?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로서 너 2,-1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을 그으면 아무렇게나 그어.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이게 반지름 길이 2여야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점의 원의 중심과 주어진 원밖에 점을 구하면 되겠어요. 4, 3, 5니까 너 5다 맞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너는 21. 이게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왜 틀렸지? 이거 5가 아니네. 자, 나는 바본가? 자,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니까 루트 34네요. 어머머머. 루트 34에서 4를 빼면 30이니까 루트 30이죠. 예. 그럼 이거 독화됐다는 거잖아. 자, 공통 접선 내용은 뭐 간단하게만 좀 다뤄보고 저번에 잠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원 밖에 있으면 안쪽에서 만나는 건 내접선, 바깥쪽에서 만나는 건 외접선. 외접선도 2개 있고요, 내접선도 2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의 중심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두고 있다, 외접선. 원의 중심을 반대 방향으로 두고 있다, 내접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외접선은 보통 많이 존재하지만 내접선은 떨어져 있을 때만 길이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외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런 건데 구해보겠습니다. 길이를 갑자기 구하는 거야. 참고로 교육관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왜 하는 것이냐? 글쎄요. 혼자라서 그런가? 자, 그렇다기보다는 사다리꼴 넓이 길이 구할 줄 알아? 혹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사다리꼴 이렇게 있어요. 5랑 3이요. 여기가 7이라고 합시다. 이거 얼마야? 이거 3이고 2고 49에서 4 빼면 45니까 루트 45. 3루트 옵니다. 이거랑 똑같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원이 이렇게 하나, 원이 요렇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 외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여기가 접점이에요. 중심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알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문제에서 가르쳐줍니다. 반지름 길이 두 원의 중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거리는 구하면 돼요. 이거랑 다를 게 없다. 두 개의 길이 알고 있고 여기서 이 수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차이 구하시고 r-r'이죠. 너는 굳이 언급을 하자면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R 다시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가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그냥 사다리꼴 길이 구하듯이 원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원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뭐 비슷하게 내접선도 길이가 있겠네요. 뭐 있지. 당연히 길이가 있겠지. 그거 뭐 구하면 되겠지. 얘는 왜 이렇게 크게 그런가? 내접선 크게 필요가 없는데. 별론데. 자, 약간 실패했지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냥 똑같아요. 너 R 다시. 너 수직이니까 R. 뭐가 똑같아요? 이거 좀 더 보기 쉽게 그려지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맞지 않아? 이렇게 쓱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D.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 A.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연장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연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으로 만나게 만들고 나도 R이야. 그래? 그럼 난 R 더하기 R 다시야. 난 똑같이 L이야. 그래? 그럼 뭐야 이거? D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또 구하면 되겠죠. 굳이 쓰자면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다시 제곱.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뭐. 그게 뭐 그렇겠죠. 얘는 애지간하면 얘가 더 크니까 만들어지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상황들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름이 조금 길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좀 원이 두 개나 들어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별건 아니에요.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사다리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헷갈리면 사다리꼴 떼서 따로 그려. 너무 헷갈리면 삼각형 두 개 뒤집어서 붙어있는 거 따로 그려. 그래서 너 연장했구나.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 해가지고 이건 알고 있고 이거는 더했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넣고 하면 되고. 알겠죠? 잘 안되면 연장해서 그려보고 하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 14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조금이면 돼. 이거만 잠깐 지고 볼게요. 두 원의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근데 구하려고 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했잖아. 그래서 일반형은 좀 다루기가 힘들고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y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죠. 완전 1이죠. 따라서 0, -1을 중심 반지름 1이었습니다. 그 밑에 하는 바로 바꾸면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맞지?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었으니까 양변에 9를 더했어야 되니까 9 원의 중심에 잡히는 마이너스 3,4이면 반지름 r-는 3입니다. 공식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려보고 한번 해볼게요. 0,-1의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원은 이렇게 하나 생겼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4에다가 반지름은 3이었기 때문에 여기 접하는 이런 원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따라서 외접선이라고 하면 노란색
책은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됩니다. 약간 실패.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3이랑 1이고. 너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니? 0, 마이너스 1이거든요. 루트 34입니다. 그럼 수선은 어디다가 이렇게 잘라서 나 1이에요. 나 1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 나 2에요. 아까 봤던 숫자 같은데 루트 30이에요. 네, 루트 30이 외접선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별건 없다, 그지? 내접선도 여기다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색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내접선이에요. 여기에도 반지름 길이가 1로 접해요.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3으로 접해요. 나 이거 루트 34인 거 알고 있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연장을 해서 너 1이라고 하고 우연찮게 만난 건데 이거 만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겁니다. 너는 4다. 너는 루트 34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너는 얼마냐? 16 빼면 루트 18이죠? 3루트 2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루트 2다. 따라서 내접선 3루트 2, 외접선은 루트 30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가 원이었고, 잠시 쉬었다가 도형의 이동 문제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원 앞에 있는 어려운 내용들 몇 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